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형 교수님께서는 현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및 동남권 항노화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전해주실 박정형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5년, 6년 만에 제가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5년, 6년 전에 강의를 여기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분 없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2층에도 꽉 차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 홀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컸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이겠죠. 이 홀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예,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조회하기 전에 시장님하고 잠시 티타임을 했는데 역시 시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젊으시고 또 에너제틱하고 그래서 제가 좀 임프레시브하게 좀 오늘 좀 느꼈습니다. 굉장히 좀 유능해 보이시고 그래서 다음에 재선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높은 분들을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대한내분비학회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자주 출장을 가서 높은 분들을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요즘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이런 분들이 있죠. 이루신 분들, 이런 분들의 기준이 뭐 이렇게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차관 정도 되든지 아니면 이제 재벌기업의 회장 정도 되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가 있어요. 포스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인사를 하고 몇 마디 이렇게 안부 뭐 물어보고 하는데도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게 선입관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거. 그게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죠? 기를 좀 키우세요. 여러분도 더 뻗어나가실 수 있게 그죠? 그 영화 스타워즈에 보면 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다 저기서 포스가 나오고 있어 뭐 이렇게 그죠? 뭐 제다이가 저기 숨어 있어 뭐 이런 게 있는데 포스 조금 더 키우세요. 제가 6, 7년 전에 여기 와서 강의를 했던 것도 당뇨병이었고요. 저는 내과 의사고 30년 넘어 지금 환자 진료를 하고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전공이 또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강의를 하실 때는 사천시가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될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그게 뭐 좌파 정부다 우파 정부다 이걸 떠나가지고 정부에서 6, 7년 전부터 고혈압하고 당뇨병이라는 이 두 가지 질병을 단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고혈압 당뇨병 관리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줄여서 고당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줄임말이 고당이라니까 당이 높다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참 그 줄임말이 싫어했는데 이 고당 프로젝트를 했던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사천시의 고당 프로젝트는 저희 같은 대학의 제 은사님이십니다. 예방의학의 전진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그걸 진행을 7년 동안 하셨거든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좋았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는 눈에는 안 드러납니다. 그 성과는. 그 성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를 제가 오늘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풀어드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고당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저로 저는 어때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죠. 6, 7년 동안 계속 현역에 있었으니까 그죠?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시장님하고 차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지금 잠이 오고 있거든요. 혹시 조금 말이 헛나오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자, 당뇨병이란 간단한 이제 리뷰부터 제가 좀 해볼게요. 뭐 다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합병증이 발생하는 만성 고혈당 상태. 만성적으로 혈당이 정상보다 높음으로 해서 우리 몸의 많은 부분 중요한 장기들이 손상을 입는 병이다. 대표적인 게 눈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콩팥이 또 망가집니다. 신경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뇌의 혈관이 손상을 입습니다. 나누어서 풀어보면 저렇게 되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답니다. 전부 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저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고요. 한꺼번에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망가졌더라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아요. 서서히 망가져가는데 저게 한 번 망가지면 되돌아가지를 못합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요. 치료 잘하면 완치가 될 수 있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는 질환이다. 조금 자세히 볼까요? 여기 이제 저희도 환자 교육할 때 쓰는 자료인데 오른쪽 부분은 조금 잘 안 보이죠. 첫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당뇨병에 합병증이 있는 게 이가 나빠집니다. 특히 잇몸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가 이렇게 잇몸에 꼽혀 있는 데 있잖아요. 꼽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꼽혀서 아니라 쑥 들어간 그 부분에는 공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혐기성 세균이 자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 치주염, 염증이 생기면 화장실 냄새가 나죠. 제 말 맞죠? 사는 균이 똑같아요. 대변에 사는 균이 여기 사는 균이 같아요. 혐기성 세균이 자라거든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높아지면 백혈구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주염이 굉장히 많아요. 치주라고 하는 게 이빨이 턱뼈에 박힌 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쪽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면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아니고요. 1년, 5년, 10년, 20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환자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턱뼈가 다 녹아서 없어요. 이빨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래쪽도 그렇고 위쪽은 해골이죠 바로. 해골이라서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축농증이 걸리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뚫려 있어요 이게. 뼈가 다 녹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쇠를 갖다 심으려고 할 때 치과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뼈가 있어야 심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뼈 이식술이라는 걸 합니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죠. 뼈 이식술 할 때 그 심는 가루가 뭔지 아세요? 돼지뼈입니다. 돼지뼈. 돼지뼈를 갈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돼지도 아닙니다. 돼지뼈를 갈아서 집어넣고 그게 생착이 돼서 자기 뼈처럼 딱 붙으면 거기다 임플란트를 꼽는 거죠. 당뇨병 환자는 치과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몰라요. 치과 질환도 합병증이에요. 그리고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심장병과 중풍의 발생이 많아져요. 알겠죠?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치과도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풍하고 심장질환, 그 다음 말초, 다리 쪽에 혈관이 좁아지는 거, 그 다음에 발이 실제로 썩는 거, 눈이 나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망가지거든요. 왜? 혈당이 높다 보면 신경이 삭아버려요.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개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먼저 망가집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요. 부교감신경은 천천히 뛰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뛰게 만드는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뛰겠죠. 그래서 저희들처럼 늘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들은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 신경이 죽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환자 보고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참고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럼 심장 박동이 똑같지 않아요. 정상인들은 조금 빨리 뛰었다가 또 천천히 뛰었다가 이렇게 사이클 맞춰주거든요. 그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살아서 이렇게 서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가 부교감 신경이 죽잖아요. 그러면 심장 뛰는 게 계속 빠르게 그대로 그냥 다 내려가요. 변화하는 게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심장에서 이 뛰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심장이 흥분되거나 하는 걸 부교감신경이 억제를 해주거든요. 항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만 살아있는 경우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급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다. 일하시다가 막 성질 부리고 막 하다가 확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하나로 들으면서 아이고야 앞으로 화내면 안 되겠습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내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위험이 증가했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자율신경 병증이고 그 카디악 오토노미 뉴로패시브를 해서 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것이 올 수가 있고 위장관에도 신경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대표적으로 변비가 오는데 이런 변비가 이틀에 한 번씩 시원하게 보지 못할 때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보는데 내가 변비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변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병명으로서의 변비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해결이 안 될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10일에 한 번, 15일에 한 번 무지막지한 변비가 옵니다. 장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당뇨병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보는데 문제가 오는 게 우리가 소변을 보려 그러면 이 오줌보, 방광, 소변, 여기 소변이 모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상 모이게 되면 내가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 요 의를 느끼게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편한 상태로 이제 소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힘만 주면 되죠. 힘을 준다는 것은 방광을 구성하는 데트루스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육. 그게 수축을 합니다. 방광이 힘을 줘요. 근데 수축하면서 아래쪽에 막고 있던 게 풀어줘야 되죠. 아래쪽에 소변이 못 나가게 잡고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이게 수축을 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당뇨병이 오래돼서 신경이 망가질 때 그 두 개를 관장하는 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계속 방광에 쌓이고요. 안 나옵니다. 힘을 줘도 안 나옵니다. 힘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막고 있는 게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한 번씩 당직을 옛날에 젊을 때 서고 있으면 밤 1시, 2시쯤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세요. 배가 남산만해가지고 와요. 배가 이렇게 부풀었다면서. 처음에 저도 이제 인턴하고 이럴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고참들이 가르쳐 주더라고. 저게 소변이라고. 방광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소변이 한 5리터, 10리터가 들어차가지고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런 방광 무력증 같은 것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마지막에는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 환자를 지금 30년 이상 보는데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 최고령자는 105세입니다. 105세고 그분은 25년째 저한테 오시고요. 저한테 진료받는 당뇨병 환자들이 평균 저한테 진료를 받는 기간 대략 한 20에서 25년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합병증이 어떻게 생겨서 망가져 가는지를 계속 제가 보게 되죠. 눈이 멀쩡하게 온 환자가 이렇게 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걸 봐요.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이제 병발을 하잖아요. 그죠? 제 환자 중에 에이즈 환자도 있거든요. 요즘 에이즈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에이즈 환자가 나라에서 돈을 내가지고 좋은 약을 줘요.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약을 쓰면은 에이즈 환자 여러분보다 오래 살아요. 이제 안 죽어요. 지금 예상 수명이 80대 중반 이래 돼요. 에이즈 환자가. 약이 너무 좋아요. 진작에 나왔으면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아직 살아있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에이즈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에이즈 환자들. 근데 당뇨병 환자 이렇게 오는 합병증 온 거 보면요. 에이즈 환자가 죽기 전에 보이는 모습보다 더 무섭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망가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당뇨병 환자가.
눈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다는 것입니다. 손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게 당뇨입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원래 이런 이야기는 일반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암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죠?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를 한 게 되겠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위암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생기느냐. 14대 38%니까 한 2배, 3배 정도 위암이 많이 생깁니다. 콜로렉탈은 대장암이거든요. 대장암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3배 정도 많이 생긴다. 간암은 거의 5배, 4배에서 5배가 되겠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7배에서 8배 정도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폐암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 당뇨병 합병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사망하실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암입니다. 그 정도로 당뇨병 환자에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시면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이제 뇌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중풍이거든요. 그게 당뇨병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6배 많다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심장 쪽에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도 4배에서 5배 정도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우리나라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당뇨병은 세계적으로 아주 흔한 질병이고요. 오른쪽 끝에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는 이쪽 지역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우리가 웨스턴 퍼시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당뇨병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서 앞으로 2040년대에 이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가 2억 1천만 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을 보면은 북미와 남미를 합쳐도 저 숫자가 안 됩니다. 우리 아시아존에 지금 저렇게 당뇨병이 많고요. 지금도 계속 빠른 속도로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2040년에 전 세계적으로 30세 이상 성인 10명당 1명이 당뇨병이 될 거라고 했는데, 2040년. 202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30세 이상 성인 6명에서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요 한 줄에 당뇨병이 한 분이 계세요. 요 줄에도 계세요. 뒤에 줄에도 계세요. 숫자를 이렇게 세면 됩니다. 니시로 주요 해가지고 지금 이 방 안에 지금 당뇨병 환자가 최소한 15분 이상 계시네요. 약 드시는 분은 10분 정도 돼요. 손 들어보게 할까요? 통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달스럽게 좀 많습니다. 많고요. 지금도 빨리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 인구의 급격한 증가, 우리나라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는 OECD 최저의 출산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게 할까요? 왜 안 하세요? 얘기 좀 놓고 그럽시다. 이 인구가 너무 지금 빨리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하나 제가 좀 특기할 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노화하고 항노화학회도 회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라고 그러죠. 살아가는 기간, 이게 세계 몇 위쯤 될까요? 작년까지 세계 3위였습니다. 1위가 어디? 일본. 2위가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1년이 채 안 납니다. 아슬아슬하게 일본이 우리보다 길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새로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계를 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찍습니다. 세계 1위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 1위를 치고 있다는 거, 거의 90세에 육박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접근성이 좋다. 그러니까 가격은 싸고 양질의 진료를 만나볼 수 있다. 거기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요즘 바깥 세상이 워낙 시끄러워서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알을 놓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되겠죠. 어쨌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저는 당뇨병 증가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0세 미만 당뇨병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살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크게 올라갔죠. 저게 지금 40세 미만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각 대륙별로 40세 미만 당뇨병 환자들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네. 서치 스타디하고 뒤에 보면 투데이 스타디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한 연구입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고 여기서 보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특성이 기존 당뇨병과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좀 유의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사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작은 도시로 치겠지만은 여기 첨단 항공산업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천시는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도시보다도 평균 연령이 젊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젊은 당뇨병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젊은 당뇨병은요. 이 소아당뇨란 건 뭔가 하면은 그 하루 종일 인슐린 주사만 나. 일형 당뇨라 그래요. 저게 5살, 6살짜리가 혈당 재고 인슐린 주사 놓고 하는 그런 병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저게. 어른 당뇨병은 40세 이상 배 나오고 뚱뚱한 아저씨들이 내가 당뇨가 좀 있더라는 그 당뇨병을 이야기를 하고 젊은 당뇨병은 40세 미만의 당뇨병인데 처음에는 인슐린 주사 안 놔요. 여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강의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2년인가 3년 전에 멕시코 쪽에 여러 군데 제가 강의를 좀 하러 가서 봤는데 멕시코의 젊은 아가씨들은 걸어 다니질 않더라고. 굴러 다녀요. 너무 살이 쪄서 여러분 그거 안 보면 못 믿습니다. 진짜로. 남미 쪽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비만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는데 그게 걸어가는 것처럼 안 보이고요.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얼굴 보면 아가씨인데 젊은 비만이 너무 문제가 되죠. 젊은 당뇨병 여성에서 일단 많다고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가족력이 굉장히 많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들이 많더라.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치과에서 하는데 살이 막 이리 찌고 당뇨병이 있거든요. 걔 집에 고등학교 때 놀러 가면 어머니가 음식을 주는데 어머니도 뚱뚱하셨어요. 걔도 뚱뚱하고 여동생도 뚱뚱하고. 왜 그러냐고 유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번 놀러 가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친구 왔다고. 여러분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을 뭐라 그래요? 아점. 점심과 저녁 사이의 간식은 뭐라 그래요? 점저. 그 둘 사이의 간식은 뭐라 그래요? 모르죠. 간중. 그래갖고 그게 9개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임금님이 수라를 드시는 외에 중간에 먹는 간식이 다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다. 그거 맞춰서 주시대. 놀러가 살좀 먹는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살찌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젊은 당뇨병은 나이 들어서 오는 당뇨병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당뇨병의 병태 생명이 굉장히 악질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해진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투데이 스타디라고 역시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팔로우업이라고 해서 이게 연속이에요. 3년, 6년, 9년, 10년을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젊은 당뇨, 40세 미만 당뇨병 환자 혈당이 훅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서치 스타디 연구에 따르면 젊은 당뇨병은 그 5살, 6살짜리 주사 맞는 그 소아당뇨 있죠. 그 당뇨병보다도 합병증이 더 많이 생겨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당뇨병증, 심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호주에서 한 연구인데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 40세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에 60세가 됐을 때 죽을 확률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호주 연구입니다. 호주 그러니까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40세 이전에 진단을 받으면. 그럼 40세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받는다는 건 뭐예요? 저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2배 이상 사망을 많이 하더라.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자료, 저 건강자가 잘못됐어요. 어제 제가 마지막 리뷰할 때 저게 잘못돼가지고 새로 고쳐서 정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아침 메일을 안 열어보셨어. 국민건강보험자료인데 보면은 해가 지나갈수록 10세, 15세, 20세, 25세 당뇨병이 다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당뇨병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저 오렌지색 있죠. 저게 뭘 의미할까요? 이쪽에 보면 ML로 돼 있어요. 오렌지색이 뭘까요? 제일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게 M은 메일입니다.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옆에 있는 L이 뭘까요? 국민건강보험자료 조사를 할 때 가계소득을 같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MO는 ordinary income, 일반적인 수익이 있는 가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ML은 저소득 가계입니다. low income. 저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1950, 60년대에는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이 당뇨병에 주로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당뇨병은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나라 2024년 우리나라 사회는 가난하다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맞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는 가난하게 되면은 저학력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질이 나쁜 음식을 먹어요. 정크푸드를 먹어요. 그래서 비만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친구분이나 누가 내가 혈당이 좀 높더라. 네 소득이 줄었냐? 라고 물어. 자, 한국 젊은 사람에서 비만과 복부비만 유병률의 변화 보면은 2009년하고 2019년에 보면은 20대와 30대에서 복부비만이 늘어나고 있죠.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카톨릭이 됩니다. 카톨릭 서울 성모병원에서 10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젊은 40세 미만의 성인 당뇨병 환자들이요. 어떻게 조절이 돼가고 있고 만성합병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조사해서 발표한 연구가 됩니다. 최근에 한 연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처음 진단받을 때 혈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파란색으로 된 게 젊은 당뇨병이거든요. 3개월 만에는 굉장히 혈당이 좋아졌어요. 처음 이제 진단받고 치료를 하니까. 근데 1년째가 되니까 소아당뇨병이나 다른 성인 당뇨병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 조절이 나빠지고 있죠. 젊은 당뇨병이. 합병증도 보시게 되면은 중년 당뇨병이나 노년 당뇨병에 비해서 젊은 당뇨병이 미세혈관, 대혈관 합병증이 발생률이 훨씬 더 높더라.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40세 미만의 당뇨병이 생기면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다른 연령에 생긴 경우보다도 더 높더라. 젊은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비만과 과체중, 운동 부족, 게으른 생활 태도, 사회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고칠 수 있는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맞죠? 고칠 수 있는 건 맞아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저 서해 바닷가 무인도에다 던져버리면 돼요. 알아서 먹을 거 해결하고 살아라. 1년 뒤에 찾으러 가면 당뇨병이 없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일보에 이런 칼럼을 썼거든요. 제발 좀 그랬으면 내가 속 시원하겠다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배를 운행을 하면서 말 안 듣는 환자는 전부 다 무인도에 갖다 버리면 좋겠다. 좀 그랬습니다. 헤엄쳐서 탈출하려는 사람이 좀 총으로 빵빵 쏘. 그거는 신문에는 못 쓰죠. 그랬는데 저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요.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맞죠?
근데 방금 제 말씀드리는 걸 보셨겠지만 당뇨병은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만이 오는 것이고 운동 부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대사 이상이 오고 당뇨병이 생기고 합병증이 오고 이런 순서를 밟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단 당뇨병이 돼야 약을 투약을 하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저희들 통계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약을 투약을 하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100명한테 해주면 1년이 지나면 대략 한 70명 정도만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요. 30명 정도는 나 스스로 치료하겠다고 떠나가요. 또 1년이 또 지나가면은 거기서 30, 40%가 또 떨어져 나가요. 치료 안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강제로 총 딱 들고 집에 가서 막 다음부터 병원 안 오면 빵 쏴 죽을 거야. 갈 수 없잖아요. 북한에도 그래 안 해요. 저 북한 의사도 많이 만났어요. 국제학회 하다 보면 만나게 돼 있는데 저 평양에 1호병 원장도 만났어요. 그거까지만 이야기하라더라고 통일부가. 다른 이야기는 이야기하면 안 된대. 그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북한도 그래 안 해요. 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 말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드리는데 사천시에서 그동안에 했던 고당 프로젝트는 그 갭을 메꿔주는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받는 그것을 탈피를 해서 그 사이 기간이나 생기기 전이나 고위험군 이런 경우 같으면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해서 혹은 개인 병원하고 연계를 쭉 해가지고요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얼러트를 하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자랑스러운가? 단순히 한두 가지 병의 의미를 떠나가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갭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서서 모두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타이밍의 갭을 국가가 메꿔주겠다고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게 사천시의 저는 자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당뇨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막 주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췌장기력이 저렇게 빨리 나빠진대요. 미국 예산이라고 봅니다. 라이즈 연구라는 거고요. 예, 저렇게 빨리 나빠진대요. 빨리 췌장 기능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빨리 죽어버린대요. 환경 호르몬도 관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환경 호르몬도 관계는 좀 있기는 하고요. 다음에 훗날 기회가 되면 환경 호르몬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 호르몬 연구회 회장도 제가 지금 겸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제가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훗날 또 이야기 기회가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제 이 젊은 당뇨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죠.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참 별종 당뇨병입니다. 톡 생겼는데 5년이 되기 전에 훅 나빠져가지고 인슐린 주사 맞아야 돼.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런 당뇨병이거든요. 40세 이전에 뚱뚱한 사람이 당뇨병이 생기면 저럴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 학회는 진료 지침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35세 이상 전체 성인, 여러분 같으면 거의 다 들어가죠. 35세 이상 전체 성인은 아니면 19세 이상인데 예전에는 이거 당뇨병 검사 안 했거든요. 19세 이상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비만하거나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얘가 혈압이 높거나 예전에 혈당이 좀 높았거나 이런 위험인자라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19세 이상부터 당뇨병에 대한 검진을 하자. 왜? 저 연령대에 당뇨병이 생기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검사를 할 때 여러분 검진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혈당 검사를 할 때 밥 굶고 가서 한 번 피 뽑고 끝나죠. 그래 되면은 초기 당뇨병은 공복 혈당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식후가 올라갑니다. 공복은 정상인데 식사 후에 당 재보면 1시간쯤 재보면 200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뇨병이거든요. 초기 검진으로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백병원 당뇨병 센터는 제가 30년 전부터 제가 주임 교수 할 때부터 당뇨병 센터에 오는 모든 환자는 밥 먹고 오시라 그래요. 피검사 할 때. 나는 밥 먹고 혈당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공복보다 높을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24시간 중에 제일 높은 혈당이 얼마인지 나는 보고 싶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밥 굶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파가지고. 전부 성질이 예민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거든요. 밥 먹고 오라 그러면 자고 있어요, 와서. 조용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시켜요. 근데 검진할 때, 건강 검진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줄 서해가지고 피 뽑고 그러는데 한 번 뽑고 나서 자 가서 밥 먹고 오세요. 2시간 뒤에 또 뽑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동 납니다.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네. 그게 뭔가 하면 시간이 들어가잖아. 2시간. 그죠? 시간이 들어가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필요하면은 이제는 당부와 검사를 조금 아끼지 말고 하자. 당뇨병 놓친다. 지금 놓치면 당신 1년 뒤에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거든요. 저거는 그냥 아침에 뽑을 때 한 번에 같이 뽑으면 돼요. 저거는 저 수치가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복 혈당에서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저게 높으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집어넣자. 근데 저게 수가가 들어가잖아. 매천은. 그죠? 그것 때문에 저희 당뇨병 학회가 복지부 쪽하고 계속 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저걸 넣자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게. 미국 당뇨병 학회 이제 당뇨병 환자 진료 지침입니다. 해골이 복잡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간단합니다. 혈당치 조절해주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조절하고요. 심장 보호 전략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조절. 여러분 살 뺄 수 있습니까? 제가 비만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고도비만 환자 위를 자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아가씨 한 명 그 위를 잘라가지고 지금 살 37kg 뺐어요. 한 달 반 사이에 위를 잘라놓으니까 37kg 뺐어요. 처음에 155cm에 89kg인가 90몇 kg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자르고 나서 이제 60kg 50kg대로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이뻐졌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수술하기 전에 비만이 있었고 너무 심한 고도비만 때문에 정신불면증이 와 있었어요. 젊은 아가씨들은 비만이 심해지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고 불행한 겁니다. 비만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거는 살을 빼야 해결이 돼요. 알겠죠? 그 정도 되면 저는 위를 자르라고 시켜요. 올 때마다 자르라고 시켜요. 옛날하고 신해철이 수술할 때하고 달라가지고 요즘 굉장히 안전하게 잘해요. 복강경으로. 그리고 아가씨들이기 때문에 흉터 안 나게 구멍 뚫어가지고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수술해버리기 때문에 하면 30kg, 40kg가 빠져요. 갑자기 줄던 분들이 전부 쫙 날 쳐다보시네. 이 비만 체중의 조절이라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 맨날 프론트라인에서 환자들 만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당뇨병하고 이런 거 조절이 참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꾸준히 잘 치료를 받으시도록, 이게 고당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얼마나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미국 당뇨병 학회가 전 세계에 발표하는 진료 지침에서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계속 격려를 해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병원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 생각보다도 제대로 치료를 안 받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건 치료의 갭이거든요. 의학이 발달해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에 안 오는데도, 약 타가서 안 먹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면은 아침 것만 먹고 저녁 거는 남기는데, 다음 병원에 교수님 뭐예요? 저녁약이 6개월이 남았는데요. 안 먹었죠?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약이 밤에 새끼를 찾는 모양이다. 약 나누는데 돈도 좀 같이 놔두세요. 새끼 좀 치게. 안 먹으니까 남지. 꾸준히 이 고당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제가 두서없이 그냥 길게 이야기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젊은 당뇨병은 세계적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인을 포함한 유색인 중에서 증가폭이 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더라. 젊은 당뇨병 증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만이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병하게 되면은 다른 나이에 발병한 당뇨병과 비교해서 훨씬 더 임상 경과가 공격적이고 나쁜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표시가 안 나주는 사천시에서 앞으로 20, 30년 뒤가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젊은 당뇨병들이. 자, 젊은 당뇨병은 췌장이 일찍 파괴됩니다. 일찍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빨리 오더라. 그리고 충분히 나이가 들기 전에, 중년이 되기 전에 이미 만성합병증이 발생을 한다. 어른 당뇨병에 쓰는 약들이 아직은 청소년기 당뇨병에 사용이 못 되고 있다. 이 정부가 지금 동작이 늦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젊은 당뇨병 환자는 말을 안 듣는다.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좋지 못합니다. 협조도 안 좋고 수능도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환자들 중에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초반쯤 됐는데 이 눈의 합병증이 와서 실명한 애가 있어요. 아가씨도 있고 청각도 있고 그래요. 그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실명을 해서. 실명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은 점자를 배우고 자기 직업 훈련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뭐라고, 제가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말씀 잘 듣고 치료 잘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명을 하게 되면 안구 이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뒤에 있는 망막이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방이 최선인데 합병증이 그렇게 진행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동갑내기 당뇨병 아주 고깃집 사장님이신데 한 다리가 없어요. 썩어서 다리를 잘랐거든. 근데 저하고 지금 진료한 지가 20몇 년 됐는데 저하고 만나기 전에 바로 1년 전에 다리를 자르고 저하고 만났어요. 요즘 정말 조절이 좋아요. 정상이나 어떤 것도 저하고 혈당이 비슷해요. 그래갖고 보자. 지나가는 말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리 자르기 전에 교수님을 만났더라면 내 다리 붙어 있을 건데 지금 뭐 그 후회를 한들 뭐 하겠어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에 협조를 안 하고 말을 안 듣는다. 저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 친구들이 알게 되면 말을 듣습니다. 왜 저 친구들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모를까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죠? 강조를 안 했으니까. 야단을 안 쳤으니까. 그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그거를 일일이 해줄 시간이 되나요? 진료할 때. 말을 안 듣네. 아예 병원도 안 가는데. 그죠? 그래서 특히 젊은 연령층이 많고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천시 같은 도시에서는 시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다. 특히 저런 젊은 층, 비만한 층, 저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층에 대해서는 큰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 불러주시면 올게요. 네, 강사를 안 줘도 재능 기부하러 옵니다. 그런 애들만 모아 만나주시면 정신 번쩍 들게 해줄게요, 제가.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치료에만 저거를 의존을 해서 놔두는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모든 인구에 다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당뇨병의 완치는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이 조금 높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당뇨병을 완치를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살 안 쪘는데 그럼 뱃살 빼는 게 중요하고, 난 뱃살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허벅지 근육 좀 키우세요.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혈당을 다 태워 없애는 제일 중요한 폐기물 처리소거든요. 이게 튼튼해야 혈당이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데 반드시 초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미 췌장이 상당히 파괴되고 난 후에는 노력을 하면 좋아지는데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 뭐죠? 때가 있다. 완치시킬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체중을 줄여서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보고 제가 살을 좀 빼시죠. 그럼 제가 운동을 하겠어. 그게 아니고요. 밥을 줄이세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나? 안 빠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운동하면 배가 고파서 더 먹어요. 1시간 동안 트레드밀을 열심히 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 도로암이 차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살을 빼는 거는요, 몸에서 에너지를 제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걸 줄이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순서가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줄이지 못 뺍니다. 그거. 운동을 하겠다는 건 먹는 걸 별로 줄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을 내보이는 거거든요. 이 택도 없는 소리죠. 저한테도 잡힙니다. 먹는 걸 줄이고 그 말이 먼저 나오면 그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실패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천시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네온 사인이 막 휘황찬란하죠. 50%가 먹는 집입니다. 맞습니까? 나머지 40%는 자는 집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먹는 것의 유혹이 그만큼 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안 먹을 수 없게 더 맛있는 맛을 개발하는 게 먹는 산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요거 개념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먹는 걸 줄여야 살이 빠진다. 한두 달 하고 그만둬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죠? 제가 늘 제 환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기자분들도 뭐 질문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도 그래요.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뚱뚱한 사람의 인생관이 날씬한 사람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비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혈당이 높은 사람의 인생관이 혈당이 정상인 사람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먹는 것과 운동하는 모든 것들이 건전해질 수 있다. 근데 저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병이 생기고 나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비를 내고 처방받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관을 바꾸는 거는. 이거는 지자체나 국가의 어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의 힘 안에서 그 우상 안에서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고당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마치는 시점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강의를 해서 저도 참 감회가 좀 새롭기는 한데 그동안 사천시가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제가 전국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든지 사천시에서 지난 몇 년간 이루어졌던 이 고당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감사합니다.